네, 안녕하세요. 파이널컷 무비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화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냥 기능적인 부분 말고요. 3배 줌이 좋네, 5배 줌이 좋네. 요거는 물리적인 차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울트라 와이드에서 접사가 된다, 안 된다. 요건 애플이 그냥 결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똑같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데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 이런 모델들의 신제품이 나왔을 때 화질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어디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그냥 같이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카메라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선택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애플이 예시를 든 사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진 있잖아요. 이런 사진이라 하면 뭐냐면 광량이 충분한 사진입니다. 우리 카메라나 영상에서는 노출이라고 하는데 빛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화질 비교가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폰이 화질이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갤럭시가 화질이 좋은가 아이폰이 좋은가 할 때 막 사진도 찍어보고 영상도 찍어보고 하는데, 그런 샘플을 볼 때요, 아주 밝은 대낮에, 그리고 특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배경과 앞에 있는 우리 초점을 고정하는 곳의 노출 차이, 밝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서 광량이 충분할 때에는 화질 비교가 잘 안 돼요. 그거는 그냥 판형이 누가 더 큰지, 그 센서 말하는 거죠. 아니면 화소수를 얼마나 넣기로 결정을 해서 얼마나 축소를 하고 확대해서 보는지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누굴 특정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놓고 요만큼 부분을 확대를 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폰 15 프로로 찍었을 때, 아이폰 14 프로로 찍었을 때를 이 작은 부분을 엄청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확대해서 보면 차이가 느껴질까요? 느껴지지 않을까요? 느껴지죠. 신제품인데 당연히. 이거는 센서의 차이도 있고 렌즈의 차이도 있고 AP 칩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후처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느껴지지만 우리가 평소에 원하는 사진은 이런 사진이지 확대해서 보는 사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카메라를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예민해가지고요, 확대하지 않아도 알긴 압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량이 충분할 때에는 사실 성능 차이를 그렇게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 거 보셨죠? 아주 오래전에 나온 갤럭시 핸드폰이 지금 나온 아이폰보다 화질이 더 좋다라고 하면서 인터넷이나 쇼츠, 뭐 릴스 이런 데 올라온 거 보셨을 거예요. 빛이 좋으면, 광량이 충분하면 아무리 오래된 핸드폰이라도 그 기계가 갖고 있는 화소수 내에서는 화질이 좋습니다. 이게 카메라의 기본 성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액션캠 있잖아요. 고프로도 그렇고 액션4도 그렇고 밝을 때는 다 잘 돼요. 근데 조금 어두워지면 이제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빛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볼 때 이렇게 선명한 거는 찍을 때 어느 정도 광량이 있고 조명 썼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깨끗하게 나온 건데 우리가 세팅을 해놓거나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명을 손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잘 못 찍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을 때는 신형과 구형의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우리 카메라 센서라고 부르는 게 있죠. 이게 센서가 왜 크면 좋을까요? 크면 그냥 좋은 거지 이런 게 아니고, 이 센서가 크면 클수록 노이즈 억제력이라는 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는 빛을 얼마나 받느냐의 싸움인데요.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빛이 없으면 카메라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한 가지가 조리개를 열어줍니다. 크게 열어줘요. 그리고 셔터 속도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하나가 ISO라는 게 있거든요. 요게 감도인데 요거를 높여주는 겁니다. 뭐 6400 이렇게. 근데 핸드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스마트폰은 보통 고정 조리개이기 때문에 조리개를 줄이거나 넓힌다기보다 각 렌즈가 갖고 있는 조리개 값에 그냥 후 보정으로 F값을 조정하는 거고요. 셔터 속도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셔터 속도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서는 갤럭시처럼 매뉴얼 모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셔터 속도를 최적의 값으로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값까지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셔터 속도를 너무 내리면 밝게 찍히긴 찍히지만 잔상이 엄청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ISO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 100 정도를 표준으로 쓰는데요. 100에서 너무 빛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까맣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조리개랑 셔터 속도에서는 손댈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ISO를 쭉 끌어올리겠죠. 그러면 마치 ISO 100에서는 빛을 20밖에 못 받았는데 400이 되면 뭐 80을 받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개념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ISO를 끌어올려서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네, ISO에는 분명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ISO를 똑같이 올렸을 때 자글자글한 느낌이 나거든요. 요거를 얼마나 억제해 주는지가 이제 새로운 아이폰 카메라와 옛날 아이폰 카메라의 차이, 갤럭시와 아이폰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밝은 데서 그 환경 좋은 데서 찍어가지고 확대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봐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실제 밖에 촬영을 하러 다니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두운 환경인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던 것처럼 뒤에는 엄청 밝고 앞에는 엄청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가 어디에다가 노출을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경우, 이런 경우 HDR이라는 걸 쓰죠. 이번에 새로운 아이폰에 HDR5가 들어간 게 좋은 것도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사진을 찍기가 좋기 때문에 새로운 카메라가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 아이폰의 고질적인 병 중에 간판이나 밤의 전구 같은 거 있죠. 이런 곳에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으면 여기 있는 빛이 다른 곳에 하나씩 더 맺히는 현상입니다. 이제 아이폰은 카메라가 굉장히 강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요게 엄청 약합니다. 이쪽 부면에서는 갤럭시가 훨씬 강하다고 알려져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 어두운 상황, 배경과 앞에 있는 피사체의 밝기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상황, 그리고 야간 조명이나 빛이 있을 때 생기는 고스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두 개를 찍어보시면 신형 카메라와 구형 카메라의 차이를 더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이전 모델 갖고 계신 분들 14 프로 모델에 특히 액션 모드라고 있잖아요. 그 액션 모드 말고 다른 모드에서 영상을 찍으면 아무리 어두운 화면에서도 IS를 높여서 자글자글해지더라도 영상이 밝게 나옵니다. 근데 이 액션 모드에서만은 조금 더 어두운 환경이 들어가면 더 이상 밝아지지 않고 좀 까맣게 나오죠. 촬영할 수 없을 정도로 까맣게 나오거든요. 그 왜냐면 액션 모드는 그 중에 일부를 잘라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흔들렸을 때 이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쓰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 많이 흔들리는 경우에 셔터 속도가 일전 셔터 속도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흔들림은 잡아주지만 내부에 잔상이 엄청 남게 됩니다.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속도. ISO를 높이다 못 높이는 수치까지 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는 뭐 그 언급도 안 했지만 정말 기술이 좋아진다면 저조도 향상 능력이나 뭐 판형이 정말 많이 커지게 되면 분명히 다음 모델에서는 광고를 할 겁니다. 액션 모드를 어두울 때 찍었는데도 밝게 나온다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카메라의 화질은 최적의 환경에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셔야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갤럭시로 찍으실 때는 아마 못 느끼실 텐데요. 액션캠 있잖아요. 고프로나 액션 3로 찍으실 때 액션 4 말고 4는 좋아졌습니다. 센서가 커져가지고 느끼시는 게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찍으면 정말 쓸 수 없는 영상이 나옵니다. 어둡기도 하지만 그 잔상이라는 게 엄청 남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렌즈의 방금 말씀드린 구조는 사진을 찍을 때뿐 아니라 영상을 찍을 때도 똑같습니다. 60프레임이면요 1초에 60장의 사진을 찍어서 붙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각각의 사진 하나하나에도 조리개와 셔터 속도와 IS도가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4K 60프레임으로 찍는다고 해도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화질이 엄청 떨어질 수 있고 잔상이 남거나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런 것들까지 가지 않도록 막아놓은 게 아이폰입니다. 그래서 매뉴얼 모드가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 엄청 바라는 건데 삼성 갤럭시에서는 셔터 속도나 ISO,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것들을 전부 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지면 어떻게 되죠? 카메라를 모르는 분이 만지면 갤럭시 카메라 정말 안 좋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엉망진창인 사진과 영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겠죠. 아이폰은 막아놨어요. 왜요? 핸드폰 카메라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애플이 정해버린 겁니다. 만약에 잘 모르는 사람이 매뉴얼 모드가 있어가지고 둘 다 만지면 사진이나 영상이 잘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좋고 더 비싼 카메라,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짜리 카메라를 사시는 이유는 사실은 극한의 상황에서 내가 그러한 수치들을 조절했을 때 원하는 품질의 사진과 영상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가격이 비싸질수록 카메라는 성능이 좋아질수록 광량이 많은 아주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극한의 환경에서 얼마나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기준점이라는 거 보시고, 지금 이제 아이폰 15 화질 비교 이런 영상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오실 때 좀 안 좋은 환경에서 보여주는 예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 무비였습니다.